자, 오늘은 스위칭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전자라는 것은 회로, 일반적인 RLC 그리고 소스 에다가 플러스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보통 이제 회로 이론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 구성 요소는 R 저항과 L 인덕터, C 커패시터, 그리고 소스 전압원, 그다음 전류원, 요거 이제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독립 전압원, 독립 전류원, 그다음 디펜던트 소스도 포함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회로 이론에서 등장하는 구성 요소고, 전력전자 회로에서는 이 구성 요소에다가 바로 반도체 스위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스위치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다이오드가 있었고요.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주로 이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가 모스펫, IGBT 500V를 기준으로 해서 500V 이하는 주로 이제 모스펫을 사용하고 500V를 넘어가면은 사용하는 전에 500V를 넘어가면은 IGB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트랜지스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스위치로 SCR, 사이리스터 계열의 SCR과 GT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위치라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온과 오프. 스위치를 투입함으로써 온, 끄으로 해서 오프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스위치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태틱, 정적이다. 그래서 온 오프를 제어하는 것은 어떤 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이오드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스위치가 되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이제 온 컨트롤도 가능하고 오프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사이리스터는 SCR은 온은 컨트롤 가능하지만 오프는 다이오드와 같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소자입니다. 그 다음 사이리스터 계열 중에 온, 오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자가 GTO입니다. 그 GTO는 온 하는 것은 쉬운데 오프 할 때에 큰 전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을 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스위치 흐르는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손실이라는 것은 스위치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와 바로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항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항으로. 저항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항상 플러스죠. 그래서 저항은 항상 손실이 발생하는 소자가 됩니다. 근데 인덕터나 커패시터를 보면은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인덕터의 양단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보면은 어떤 구간에서는 플러스 구간, 어떤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를 놓고 보면은 플러스인 구간의 면적과 마이너스 구간의 면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인덕터는 에너지를 플러스인 구간에는 인덕터 자체가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을 하다가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가 아니고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결국은 내놓는 에너지 저장 소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덕터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패시터도 흐르는 전류와 양단 전압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정상 상태에서 보면은 플러스 구간과 마이너스 구간이 다 나타납니다. 항상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저장은 하되 소모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가 아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항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항상 플러스입니다. 결국은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도 전압 곱하기 전류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라는 것은 저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손실의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항처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는 저항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갖습니다. 일정 뭐 1옴, 2옴 이런 식으로 뭐 100옴이면 100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스위치의 저항은 가변저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온과 오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온과 오프를 하기 때문에, 자, 온일 때는 저항이 대단히 작습니다. 뭐 때로는 저항을 0으로도 볼 수가 있죠. 온일 때는 저항이 대단히 작다. 온일 때는 컨덕터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일 때는 저항이 굉장히 크죠. 뭐 수메가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부도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스위치죠. 그런데 도체로 됐든 부도체로 됐든 전압 곱하기 전류는 궁극적으로 항상 플러스를 보인다. 이게 바로 스위치예요. 그 스위치는 가변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은 히트로 갑니다. 열로 가게 되죠. 열로.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열로 되고, 그 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손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로 보면은 손실이 되는 거죠. 원래 스위치를 하더라도 손실이 적은 게 아주 이상적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전력전자 시스템의 전체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 스위치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된 손실은 열로 변해서 그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방열판을 달게 됩니다. 히트 싱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열은 바로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방열판을 통해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앰비언트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손실이 크다는 것은 열이 발생이 커지기 때문에 그 방열판도 커져야 되고 또 주변도 이런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로 방열판이 커진다는 것은 전력전자 시스템의 사이즈,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방열판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적을수록 좋다.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0이 될 수는 없고 거의 있기는 있는데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특히 반도체는 스위칭을 온오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스위칭을 하면서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 스위칭 시간 동안에 손실이 발생하고 다이오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 정션에 저장됩니다. 그 전하에 의해서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커패시턴스라든지 인덕턴스에 의해서도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소자가 그 다음에 이제 전하에 저하가 될 때도 역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스위칭 손실이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스위칭을 하는 걸 이제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고, 스위치 흐르는 전류가 IL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모스핏인데, 모스핏에 흐르는 전류 IA에다가 전압 VA를 곱한 것이 바로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는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와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손실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가 IA고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이 VA이기 때문에 VA와 IA의 곱, 바로 이 부분이죠. 자, VA 곱하기 IA를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열에 나옵니다. 해서 이것을 적분을 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자, VA 곱하기 IA가 파워인데 전력이죠. 이것을 어떤 시간에서 적분하면은 그 스위치가 턴 오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W로 표시했죠. 에너지로 표시.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칭 동안에 발생하는 턴 오프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한 번 스위칭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WOF라는 것은 한 번 턴오프 할 때 발생하는 손실 에너지죠. 한 번 스위치를 턴오프 하면 WOFF라는 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려면은 스위칭 주파수 곱해주면은 바로 전력 손실로 바뀌질 수가 있죠. 자, WOFF가 턴오프일 때고, 자, 마찬가지로 턴온 트랜지션에서도 턴온 트랜지스터도 에너지가 발생하죠. 손실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턴온과 턴오프에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자, 한 번 턴온과 한 번 턴오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죠. 요게 에너지 손실에다가 스위칭 주파수를 곱하면은 요게 이제 자, 1초에 몇 번 스위칭을 하는가? 한 번 스위칭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에다가 1초에 하는 스위칭의 주파수 FS를 곱하면은 바로 이게 스위칭 손실이 됩니다. 스위칭 할 때만은 손실이죠. 자, 스위치 턴오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턴오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턴온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그리고 턴오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합해서 스위칭 주파수를 곱해주면은
스위칭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 나옵니다. 이게 PSW가 되죠. 자, 그게 이제 모든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 IGBT 같은 경우에 커런트 테일링 현상 때문에 턴오프 스위칭 손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IGBT 같은 경우에 스위칭 특성상 커런트 테일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IGBT에서 전류가 자 본래 이제 이 전류가 이렇게 0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근데 0으로 떨어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끄여요. 꼬리를 남기죠. 이렇게 커런트 테일이 나오죠. 이 부분인데 전류가 0으로 바로 떨어지지 못하고 꼬리를 남기는데 이 전류 꼬리와 전압의 곱이 바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IGB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턴 오프 시에 발생하는데 자, 턴 오프 손실이 자,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는 원인이 커런트 테일링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IGBT가 처음에 시장에 등장을 했을 때 BJT하고 이렇게 그 기술 경쟁을 벌였어요. 자, IGBT가 이제 시장에 등장하기 전에 500V 이상의 영역에서 BJT라는 스위치가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IGBT가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공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BJT가 기존에 쓰고 있었고 IGBT가 시장에 나왔는데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네.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괜찮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자, IGBT가 이제 BJT에 기술 경쟁을 할 때에 공격받았던 게 바로 커런트 테일 현상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커런트 테일링에 의해서 턴오프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IGBT가 그래서 이제 BJT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IGBT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시기가 1990년도 경에 있었는데 결국 이제 IGBT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BJT를 기술적으로 밀어내고 시장의 이제 주도 스위치로 특히 500V 이상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스위치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IGBT가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IGBT는 전압 제어형 소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게이트 드라이버에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에미터하고 이제 게이트 사이에 보면은 전련이 돼 있어요. 전련이 돼 있다. 이게 IGBT 특징이고 근데 BJT 같은 경우에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구동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전류 구동형이 BJT고 전압 구동형이 IGBT입니다. 근데 전류 구동형은 전류를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고 IGBT는 전압 구동형입니다. 그래서 전압 구동형은 구동하는데 굉장히 간단하다. 드라이빙 서킷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스위치를 사용하는 데는 BJT보다는 IGBT가 훨씬 더 사용하기 좋았다는 거고, 사용하기 좋았던 데 비해서 IGBT는 단점이 바로 커런트 테일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들은 BJT보다 IGBT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BJT보다는 사용자들이 IGBT를 사용하기가 훨씬 쉽다. 그러니까 드라이빙 서킷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의성 때문에 BJT 대신에 IGBT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커런트 테일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IGBT가 BJT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니까 커런트 테일링이라는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기술적으로.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BJT를 대체를 했죠. BJT를 밀어내고, 자, BJT에서, 방향이 틀렸네. BJT에서 이렇게 IGBT 넘어왔죠. BJT를 없애고, IGBT로 넘어오니까, IGBT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단점이었던 커런트 테일링이 연구가 시작된 거죠. 연구소에서. 반도체 연구소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부천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넘어간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IGBT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커런트 테일링 현상을 상당히 극복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IGBT가 BHT 대신에 대세 500V 이상에서 대세의 스위치로 장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IGBT의 커런트 테일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많이 극복을 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리커버리 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류가 흐를 때 다이오드에 이제 그 전하 충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충전이 일어나는데, 전하 충전이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에 이 충전된 전하가 이 스위치가 갑자기 이제 온이 되면은 이 충전되어 있던 다이오드에 충전되어 있던 전하가 역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전류가 네거티브로 확 몰려버려요. 그래서 이 차지 커런트에 의해서 손실이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전류가 다이오드의 전류가 네거티브를 이렇게 갖기 때문에 이 전류 곱하기 전압을 하게 되면은 자, 손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커패시턴스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커패시턴스, 리키지 인덕턴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손실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CDS라는 커패시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전압이 충전되어 있다가 이 스위치가 온이 되면 여기에 있던 그 커패시터가 쇼트가 되겠죠. 그래서 CD에서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가 다 손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이 커패시턴스에 충전되어 있던 어떤 그 에너지도 어떤 그 손실로 갑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모스핏에서 이런 게 많아요. 모스핏에서는 그 곳곳에 커패시턴스가 있기 때문에 모스핏에 존재하는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는
에너지는 자,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 손실로.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뭐 레저넌트 형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진형을 쓰게 되면은 이 CDS에 충전된 에너지를 이제 리카버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DS를 리카버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CDS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그 정도로 크냐?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더라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전체 에너지 효율을 뭐 1%도 안 됩니다. 이게 CDS가 뭐 0.1%, 2%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어떨 때는 이거 굳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모스핏에 존재하는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스위칭 손실에 이제 어떤 근원이 있는데, 뭐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전 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정션에 충전 전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전압을 걸었을 때 그 어떤 충전 전화에 의한 손실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트랜스포머의 리키지 인덕턴스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 그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라인이 가면은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리키지 작지만은 리키지 인덕턴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원하지 않게. 그러면 이게 리키지 인덕턴스가 의한 손실이 있기는 있는데 계산해 보면은 크지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자잘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인터커넥션 인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그 바깥에 이제 투 터미널이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인이 가면 다 인덕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리키지 인덕턴스인데, 자,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고, 다이오드도 그렇고, 다른 뭐 모든 IGBT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IGBT 트랜지스터에 속하죠. 모스핏, IGBT, 다이오드, 뭐 GTO 다 보면은 라인이 있는 곳이 다 인덕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인덕턴스에 의한 손실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이 라인이 작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10cm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에 있느냐면 뭐 때로는 이 라인이 몇 미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인버터를 구동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그 트랜지스터에서 전동기까지의 거리가 꽤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커넥션 때문에 인덕턴스가 꽤 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꽤 되겠죠. 때로는 이 인덕턴스 때문에 볼테이지 스파이크가 발생을 해서 소자에 샤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라인이 좀 디자인할 때 짧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면은 인터커넥션 인덕턴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링잉입니다. 이 링잉도 결국은 인터커넥션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다이오드 같은데 커패시터가 있어요. 다이오드에 커패시턴스가 있는데
턴업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전류가 바로 0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0 근방에서 이렇게 링잉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다 손실로 가겠죠. 에너지 로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계산했어요. 했는데 이게 몇 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해보면은 뭐 작은 양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에너지 손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의 커패시턴스가 있죠. 커패시턴스, 다이오드에 존재하는 커패시턴스와 주변에 있는 인덕턴스가 서로 이제 링을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피션시와 손실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자, 스위칭 손실이라는 것은 스위칭 주파수의 비례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스위칭 주파수가 2배가 되면 스위칭 손실이 2배가 된다는 거죠. 3배가 되면 3배가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효율이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90%까지 나오면 괜찮은 건데 만약에 효율이 떨어져가 만약 60%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지점 같은 경우에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면은 스위칭 주파수를 무조건 낮춰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스위칭 주파수가 낮춰지면은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자, 어떤 결과를 얻냐면은 어떤 컨버터의 사이즈가 줍니다. 컨버터 전력전자 시스템의 사이즈가 리듀스 되죠. 왜냐하면은 LC 필터가 줄게 되고 트랜스포머가 줄게 되고 또 인덕터 커패시터가 줄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전력전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덕터나 커패시터, 트랜스포머 이런 게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면은 사이즈가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스위칭 주파수 높이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무지 노력했어요.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니까 컨버터의 사이즈가 자꾸 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500kHz를 했다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1MHz로 스위칭을 했다고 이제 자랑처럼 내놓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2MHz로 스위칭을 했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가 메가헬즈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개 100kHz 혹은 밑에 이래 했죠. 자, 그런데 100kHz에 비해서 1MHz로 가면은 사이즈는 분명히 줍니다.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kHz 하던 스위칭을 1MHz로 하면 사이즈는 굉장히 줄지만은 스위칭에 의한 손실은 10배가 되죠. 쉽게 생각해서. 여기 있네요. 100kHz 여기 있네요. 100kHz 정도 하던 녀석을 1MHz로 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사이즈는 확 줄었지만은 효율이 엄청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100kHz에 비해서 1MHz를 하니까 컨버터 사이즈는 줄었는데 컨버터에서 열이 펄펄펄펄 나가지고 옆에서 강제 팬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죠. 팬을 강제 공랭을 해가지고 열을 식히고 있더라. 왜냐하면 100kHz에 비해서 1MHz가
거의 뭐 스위칭 손실이 10배 증가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바로 이 스위칭 손실이죠. 스위칭 손실이. 뭐 도통 손실이나 뭐 다른 거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 스위칭에 의해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의 10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 주파수를 많이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 주파수를 적정선에서 해줘야 된다. 근데 너무 작게 하면은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또 스위칭 주파수를 너무 높여주면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컨버터의 사이즈와 또 컨버터에 발생하는 손실의 어떤 트레이드업, 어떤 타협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협점이 바로 그 대개 이제 뭐 100kHz면 100kHz, 200kHz면 200kHz 요 정도 선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스위칭 주파수로 이제 돌아온 거죠. 전통적으로 뭐 100kHz 정도로 하던 것이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기 이제 막 자랑 대회 하다가 1MHz, 2MHz 갔다가 야,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면은 사이즈는 주는데 효율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열이 활활 나는 게 효율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전력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효율이 좋아야 열 손실이 적은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보다도 효율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사이즈보다도. 그런데 또 사이즈가 또 너무 커져 버려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효율에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의 스위칭 주파수, 그 선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는 대단히 경험적인 부분이 더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제 엔지니어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면서 최적 스위칭 주파수를 잡아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력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COL의 이론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력전자라는 과목이. 자, 오늘은 스위치의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